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나투스건강학과 참사리 인문학 시리즈 강의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뭉뚱그려서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통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통접.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통접.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다른 것들 다 포괄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통접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스피노자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첨단 과학, 그러니까 진화, 그다음에 면역, 그다음에 인지 과학들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이제 스피노의 철학하고 연결시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동아시아 전통 세계관, 기세계관 관련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라고 하는 것과 동아시아의 기와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직 자연이죠. 신직 자연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좀 너무 거시적인 얘기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 형이사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우주론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존재론이고, 그다음에 인식론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형신 감흥의 우주론, 관계의 존재론, 그다음에 감성의 인식론, 그다음에 기쁨의 윤리학,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형신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세계관에 아주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모든 것이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그 스피노자의 자연이 바로 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동아시아에서는 형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서양에서 몸과 마음 또는 연장과 사유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서로 감응한다는 거예요. 서로 느끼고 서로 응한다는 거죠. 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특히 이제 데카르트 사유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연장과 사유가 별 다른 실체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형과 신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서로 감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피노자의 심신평형론에 있어서는 그 연장과 사유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 동일한 실체의 다른 실체, 속성이죠.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평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동아시아에서는 감흥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사한 거다라는 얘기죠.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과 동아시아의 형신 감흥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형과 신은 기의 두 속성이고요. 연장과 사이는 신의 두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그다음에 반응이죠. 느낌과 반응에서 감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고 응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시적 구조가 됐을 때는 대자연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시적 구조가 됐을 때는 이제 소자연, 우리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런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면역과 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역과 인지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 또 물질과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응하는, 감응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의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은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과 공역을 설명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면역을 설명했잖아요. 면역에서 자기 네트워크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면역으로 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면역의 관념에서는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역, 함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공역의 역사를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에서는 질병을 피하거나 싸워야 할 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공역의 관념, 그러니까 관계의 존재론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역에서 공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질병은 함께 감당해야 할 도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론.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런 주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강조하지만 우리 공역적인 사회 양식이 관계 존재론에서는 환경에 적응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병에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 면역적인 사회 양식에서는 자가 면역은 질병이죠. 공격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공역의 사유 양식에서는 네트워크 사유 양식에서는 관계의 존재론에서는 자가 면역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자체가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식론은 감성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성 중심으로, 지성 중심으로, 오성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감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형신 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피노자에서도 affect, 그러니까 정서 또는 정동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만 갖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는 어떤 어펙트죠. 또는 정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욕구와 관련된 그런 생물학적 욕구와 관련된 것을 이제 관련된 걸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는 기뻐하고 충족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슬퍼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마리 또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강약으로만 경험되는 잠재적 힘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의 공통 감성이다. 이고요. 여기서 인간의 수준 넘어오면 느낌이 되죠. 필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느낌이고 그 감성이고요. 그리고 전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역사에 삶의 역사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낌은. 그다음에 감정이 되면요, 이모션이죠. 이것은 사회적 생명의 감성이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감성이다,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단계로 또는 어떤 외부의 것들을, 외부의 존재들을 그대로 표상하는 그런 걸로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걸로 얘기했단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감정의 코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윤리학으로 설명한다면 이건 기쁨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피노자의 책에 의하면 존재의 완전성이 증대하는 방향을 취할 때는 기뻐하고 완전성이 감소하는 방향을 취했을 때는 슬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윤리를 그런 그 감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나투스라는 것도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존재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기쁨을 지표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완전성, 더 큰 완전성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윤리학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과 하나의 틀로 묶여서 통접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의 윤리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살림살이 의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의학의 방향으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건 뭡니까? 살림살이라는 것은 우리네 살림살이에요. 근데 그 몸의 살림살이라는 겁니다. 몸을 살리고 몸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몸살이의 의학, 몸살림의 의학 이렇게 구분해서 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뭡니까 그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코기토 중심의 의학을
코나투스 중심의 의학으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건강인문학 또는 참살인문학 또는 뭐 코나투스 건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